자, 9월 20일 오늘 금요일 오늘 크보 국야 3경기는 아마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예, 거의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 예보상 오늘은 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보기는 하네요. 일단 어제는 제가 메이저리그는 사실상 올킬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미러가 어제 파티를 한 줄 몰랐어요. 예, 그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미리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도 많은 경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네요, 그죠? 예, 시애틀 제가 역배를 본 이유가, 양키스가 어제, 확정, 파티를 했죠. 예, 파티한 팀들이 지금 다 패배를 했단 말이야. 기아, 양키스, 그리고 미러키까지. 요거를 제가 한 9시 50분쯤인가 그때 늦게 알아가지고, 조금 좀 요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승패 라인 3역배까지 잘 보고 잘 들고 왔다 보시면 되고 해축은 올킬이 났습니다. 예, 어제 꼬메아가 진짜 오바 그리고 승까지 갠신이 만들어내면서 좀 극장으로 올킬이 났고 역시 아스널이 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무를 좀 과감하게 무 단폴로 추천을 드렸는데 잘 들어왔다. 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숨 나오는 일본 야구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야구가 요즘 좀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개인적인 루틴도 좀 바꿔보고 맞춰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생각을 조금 좀 간소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은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 보니까 너무 또 어지러운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창원은 취소가 됐군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주니치입니다. 야쿠르트는 이제 뭐 히로시마 상대 2연승을 거뒀고요. 홈에서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타격감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니치는 수요일 한신 상대 패배, 다카시 히로토를 내고도 이제 패배를 했고 최근에 이제 불펜 불안감이 올라가 있고 감독도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제 팀 분위기는 좀 살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보통 이제 새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그 오픈빨이 좀 있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경질이 됐다. 아니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가 됐다. 자, 사이스니드 올 시즌 2승 8패 4.80으로 사실상 뭐 퇴출이 좀 확정된 분위기고요. 이제 크보 행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이너로 가거나 크보로 가거나 7월달 7점대, 8월달 4점대, 9월달 10점대를 찍으면서 이제 반전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고 간절하게 던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긴 한데 구위가 좀 너무 약하고 확실히 공의 힘이 좀 약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기는 드러나요. 예. 일단 주니창대 올 시즌 6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1패 ERA 3.5로 뭐 주니치 상대로 뭐 최악까지는 아닌데 역시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빠따기 대치가 약한 주니치 상대로 3.5면은 좀 그렇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난 주니치 원정에서는 4이닝 4실점. 이 경기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주니치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았다. 그리고 최근에 좀 폼이 부진한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사이슨이는데 이 구간에 만난 경기들에서도 잘 던진 경기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니치가 최근에 역시 뭐 나가기는 좀 나가는데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득점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볼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올 시즌 성공적인 시즌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스탯들을 다 까먹은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운드에서 타구에 이제 팔을 맞아가지고 그 영향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싶고 역시 이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역시 최근의 폼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사이스니보다 낫긴 난데 아쉬운 건 매한가지긴 합니다. 7월달 좋지 않았고 8월달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9월달 두 경기에서 다시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직전 경기가 이제 야쿠르트 상대였는데요. 5이닝 4실점 1자책 패전. 진구 원정에서의 성적은 좀 많이 들쭉날쭉한 편인데 크게 터진 경기들도 좀 덜어 있고 드물게 좀 하드 캐리한 경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가사와라의 최근의 폼 그리고 야쿠르트의 최근의 타격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오늘도 좋은 예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상대 전적은 11승 2무 10패로 박빙인데 이제 홈에서 이 진구구장에서는 7승 2무 2패로 이제 야쿠르트가 많이 앞서 있다. 일단 양 팀은 동기부여가 좀 많이 없는 팀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선발들이 좀 불안감 있는 선발들이 나왔을 때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좀 터지면 경기를 좀 대충하고 치울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어쨌든 양 팀 투수 다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다. 소위 똥 대 똥 매치업이 좀 맞거든요.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가사와라가 조금 더 나은 똥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빠따 쪽에서는 주니치보다는 야쿠가 좀 낫기 때문에 역시 양 팀 다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요소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주니치가 불펜에서도 불안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어쨌든 말티까지 리드를 잡고 가면은 끝내는 공식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말티까지 가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 역시나 야쿠 방망이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오버사이드 정도 한번 좀 7.5면은 오버사이드가 조금 좀 기준점이 좀 높기는 높은데 그래도 선발들이라든지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바도 한번 볼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 승패 라인은 사이스니드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최근 안 좋은 구간에서도 주니치 상대 잘 던진 경기들도 한 번, 두 번 있기는 있고 해서 뭐 크게만 안 터지면은 전 야쿠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오가사와라도 좀 부진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스니드가 크게 터지지만 않으면 야쿠가 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야쿠 역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니치 상대 홈에서의 또 강점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야쿠 역 풀 7.5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코하마 대 한신. 요코하마는 이제 월요일날 히로시마 상대 이제 대승을 한번 거뒀는데 수요일, 목요일 요미우리 상대는 1무 1패 두 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어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최근에 토고가 득점 멘탈 이슈가 좀 있는데 득점 지원을 좀 받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던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은 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홈에서 던지는 그리핀도 좀 강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감안은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두 경기에서 2득점 낸 거는 조금 좀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그동안 이제 방망이가 워낙 이제 좋았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좀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요코하마 사이드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려서는 최근에 불펜들이 그런 대로 돌아간다. 근데 그 불펜들이 그런 대로 돌아가는 배경이 요미우리가 못 친 것인가, 요코하마 불펜들이 잘 던진 것인가, 좀 생각은 좀 해볼 만하죠. 머리 유이도 선발과 불펜을 좀 오가는 스윙맨이고요. 올 시즌 12경기 등판을 했고 ERA가 7.01로 역시 인상적인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이닝 히팅 기대치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올 시즌 최다 이닝 경기가 5.2이닝 2실점. 이게 한신전이었어요. 예, 한신전이었다. 이 경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이닝이 2에서 3이닝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냥 한신전에 한번 잘 던졌다. 뭐 요거야. 근데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2, 3이닝. 요코하마가 요미우리 상대로 조금 좀 불펜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빠따 티어가 조금 더 높은 한신을 상대로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2, 3이닝 먹어서는 요코하마가 오늘 좀 이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좀 될 수 있겠죠. 니시유키 최근에 폼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 니시유키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실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3실점, 3실점, 2실점 자책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5실점 했지만 2자책, 실책들이 좀 껴있었고요. 이 경기에서 이제 피홈런을 2방을 맞았는데 니시유키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에 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은 피홈런 억제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이 선수가 땅볼 투수이기 때문에 피홈런 억제에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피홈런 전까지 올 시즌 피홈런이 2방 뿐이었다. 근데 최근에 피홈런을 2방 맞았다는 거는 확실히 좀 폼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일단 약간 좀 부진했던 만큼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인 만큼 휴식들을 좀 부여를 좀 받았습니다. 예, 11일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에 폼이 약간 좀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겠죠.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 4경기 1승 1패 ERA는 2.66 본인 올 시즌 성적보다는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예. 상대 전적은 9승 1무 10패로 박빙이고요. 이제 홈에서는 4승 1무 5패. 일단은 뭐 머리 유이는 확실히 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한신 상대로 올 시즌 뭐 가장 잘 던진 경기가 한신전이었다. 뭐 요 정도가 그래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닝 팀 기대치가 떨어지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요코하마 불펜이 상당히 불안한데 이닝을 못 먹게 되면은 아주 괴로운 경기 운영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라고 좀 많이 느껴지긴 하고요. 예, 니시유키 역시 리스크가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식을 조금 더 부여받고 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진한 구간에서도 아주 크게 터지는 경기가 없었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니 선발 쪽에서의 기대치는 니시유키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신 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7.5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자, 다음은 히로 대 요미. 히로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 가을 야구 탈락, 탈락 위기에 좀 몰려있는 그런 히로시마죠. 지금 요코도 좀 2패를 해가지고 둘이 옥신각신 끝까지 좀 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서는 히로시마가 최근에 타격감이 좀 올라갔다는 점. 근데 직전 시리즈가 이제 진구였잖아요. 진구였기 때문에 약간 좀 감안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홈에 들어오면 방망이 기대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진구에서 친 것만큼 좀 기대치를 걸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여전히 불펜도 최근에 좀 불안하다.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요코하마 상대로 1승 1무, 타격감은 좀 쏘쏘하고 전체적으로 뭐 투타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인데 바꿔 얘기하면 방망이는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방망이가 약간 좀 아쉽긴 아쉽고 그래도 보면은 뭐 또 또각또각 낼 때는 또 잘 내. 자, 오세라 다이치. 올 시즌 뭐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오세라 다이치인데 최근에 폼은 좀 아쉽죠. 예, 주니치 상대 런 2방 3실점, 그리고 직전 한신전에는 4.1이닝 5실점. 뭐 한신이 워낙 요즘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뭐 한신한테 맞은 거는 약간 좀 이해는 좀 해줄 수 있지만은 올 시즌 피홈런이 한 방뿐이었는데 주니치 전에 2방을 맞았다. 이런 점들도 역시 폼을 좋게 볼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뭐 마스터 줌줌에서 던지는 날이기 때문에 뭐 피홈런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피홈런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요미를 상대에 올 시즌 3경기는 완벽하게 던졌고요. 이제 최근에 폼이 좀 약간 아쉬운 타이밍에 만나서는 6.1이닝 5실점 2자책 경기를 하면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노우에 하루토 최근에 이제 불펜에 한번 갔다 와서 최근에 다시 선발로 2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홈에서 요코 상대 6이닝 1실점, 야쿠 상대 5이닝 2실점 3진 2개. 전반적으로 최근 경기들을 보면 조금 뭐 많이는 아닌데 조금 기록들이 좀 아쉬워지는 경향이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살짝 정도는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히로시마 상대 올 시즌 ERA가 5.40으로 좋지가 않아요. 예, 최근 히로시마가 타격감 자체는 아주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상대 전적은 8승 3무 11패, 홈에서는 4승 2패로 홈에서는 역시 히로시마가 강점을 보여줬다. 일단 역시나 요미우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죠? 예, 히로시마가 뭐 빠따는 조금 좀 올라온 감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역시 그렇게 뭐 개운한지는 잘 모르겠고, 뭐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은 하지만은 최근에 히로시마를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좀 있기는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히로시마가 계속 연패를 타고 있으니까 저는 히로시마 경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이 연패를 한번 끊고 우리가 이 경기를 건드리든지 말든지. 어쨌든 불안 요소가 아예 없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이노우에 하루토가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고 최근 2경기에서 이닝 히팅이라든지 삼진 비라든지 약간 아주 큰 불안감은 아닌데 약간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요미 역풀 사이드는 보기는 할 거고요. 5.5에 오버 정도는 보기는 볼 텐데 저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좀 쉬고 싶은 약간 좀 꼬름한 부분들도 덜어 있고 그래서 한번 쉬고 싶은 그런 경기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니오넴 대 라쿠텐. 니오넴은 소프트뱅크전 2연전 연승을 거뒀는데 전체적으로 안타 개수보다는 집중력이 좀 좋았던 시리즈로 봐야 되겠죠. 안타 개수는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집중력 있는 경기력으로 2승을 거뒀다. 라쿠텐은 최근 5연승, 가을 야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고요. 타격감이 좀 좋은 상태다. 결국에는 라쿠텐이 이렇게 한번 몰아칠 때 진짜 무섭게 치는데 이 타격감이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니오넴 선발은 이제 베르하겐이 나오는데요. 최근 두 경기 세이브 상대를 하기는 했지만 7이닝 무실점, 볼넷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뒤에 두 경기도 잘 던졌어요. 예, 잘 던졌고, 그러니까 최근 네 경기 잘 던진 건데 최근 네 경기 만난 팀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이브를 세 번 만났고 오릭스를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좀 애매하죠, 사실. 이게 사실 배려하게 잘 던져서인 건가, 상대가 못 쳐서인 건가는 솔직히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언터처블한 경기 결과들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배려하게 역시 기대치를 좀 괜찮게 놔볼 만은 한데, 오늘은 오릭스나 세이브가 아니라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라쿠텐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베리하겐 최근 폼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전투력 측정이 완벽하게 좀 되지는 않는 경향은 있어 보인다. 일단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쿠텐 상대로 상당히 좀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요. 이게 2021 시즌, 2000 시즌 뭐 이런 기록들이라 가지고 크게 참고하기는 어려운데 뭐 본인이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죠. 음. 하야카와 10승 달성 이후에 이제 11승까지 찍어낸 하야카와고요. 이제 최근에 니오넴을 좀 자주 만났어요. 예, 올 시즌 니오넴 상대 5경기 등판해가지고 1승 무패, ERA가 2.25로 상당히 잘 던졌다. 니오넴이 박마이가 그래도 올 시즌 꾸준하게 괜찮은 팀인데 상당히 상대 전적이 좋죠. 5경기 등판, 샘플이 작지도 않아. 1승 무패, ERA가 2.25. 가장 최근에 만난 두 경기를 살펴보면 7이닝 2실점, 6이닝 2자책. 뭐 결과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피홈런도 하나씩 허용을 하고 있고 시즌 초반보다는 성적들이 약간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주 만난 어떤 리스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역시나 또 최근의 일정도를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래서 하야카와도 무실점 꽉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니온의 원정에서는 2실점씩 기록하면서 역시 이제 무실점 기대치는 우리가 가져가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상대 전적은 8승 2무 8패, 홈에서는 4승 2무 4패. 에스콘에서 니오넴이 굉장히 좀 강점을 좀 보여주는 팀인데, 이 에스콘에서도 박빙의 상대 전적이 나온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선발 쪽에서는 그래도 저는 하야카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기대치는 하야카가 조금 낮다. 빠따감은 비슷한데 일단 니오넴이 직전 두 경기에서 빠따가 약간 아쉬웠다는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불펜들은 둘 다 좀 불안감이 최근에 좀 올라가 있는데 라쿠텐이 조금 더 불안한 이런 느낌이죠. 특히 이제 노리모토 그리고 뭐 니오넴도 마무리 쪽에서 지금 구멍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점. 전체적인 마무리에서의 불안감은 노리모토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쨌든 선발은 하야카와, 불펜은 비슷한데 니오넴이 조금 나은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격 기대치들이 있는 팀이라 가지고 불펜에서 어느 정도 확확 갈릴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라쿠텐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다. 베레하겐이 라쿠텐 상대로는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쿠텐 역풀 6.5는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뱅 대 오릭스. 최근 소뱅은 니오넴 상대로 2연패. 안타는 꽤 때렸거든요. 8개, 9개 이렇게 때렸는데 확실히 콘도가 없으니까 해결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경기당 득점이 1.7점을 내고 있어요. 근데 10경기에서 홈런을 9개를 때렸다는 점 한번 좀 참고를 해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릭스는 홈런 아니면 득점을 기대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무방하겠죠. 연타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으로 빠졌다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타격감도 썩 좋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뱅을 만났었죠. 오릭스 홈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 경기들에서 이제 4연패를 당했던 오릭스. 최근에 불펜의 불안감도 좀 올라가 있음. 자, 아리아라 코헤이 최근에 두 경기 잘 던졌는데요. 일단 최근 두 경기도 이제 베리하겐하고 비슷해요. 세이브하고 오릭스를 만났다는 점. 세이브 전에 8이닝 1실점 7피안타 1피홈런. 오릭스 상대 7이닝 1자책 9피안타 1피홈런. 역시 이제
아리아라의 최근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 같아요. 예, 아리아라가 최근에 피홈런도 꾸준하고 뭐 피안타도 많아. 근데 아리아라가 그래도 위기들을 한두 번 넘겨내면은 이닝을 이렇게 7이닝, 8이닝 먹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아리아라의 장점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아리아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안타, 피홈런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오릭스가 타격감이 좋지 않지만 홈런은 꾸준하게 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리고 홈런이 아니면 지금 득점을 많이 뽑아내기가 힘든 시점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이 아리아라의 최근에 피홈런이 꾸준한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몇 점짜리로 맞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타지마 다이키 역시 최근에 좀 폼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최근 3경기 실점이 3실점, 2실점, 7실점, 피안타도 7, 9, 10, 피홈런도 3경기에서 3방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 타지마 다이키가 상대적으로는 폼이 더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리아라보다. 일단 여름 구간에 꾸준한 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좋지 않은 구간에 한번 들어왔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최근의 폼은 다소 아쉽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뱅 상대 올 시즌 초중반에 만났을 때는 13이닝 1실점. 그러니까 이제 소뱅이 자원 상대 문제를 좀 보여줬던 구간에는 잘 던졌고, 최근에 2번 만나가지고는 13이닝 6실점으로 최근에 만났을 때는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콘도가 좀 빠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소뱅도 좀 뭐 찬스 한 번, 2번 이렇게 놓치면은 당연히 또 이제 답답한 흐름으로 좀 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불펜 싸움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또 하겠죠. 어쨌든 타지마 다이키도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이 좀 나올 거를 우리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 2경기 소뱅이 득점력은 좀 답답한데 그래도 팀 안타는 8개, 9개 때려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는 해야 될 요소 같기는 해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4승 1무 6패, 홈에서는 6승 1무 2패. 선발들이 나름 뭐 이름값들은 있는 선발들이긴 한데 최근 다 이제 조금의 이제 불안감들이 좀 있고, 근데 양 팀 모두 타격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소뱅은 뭐 해결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타격 기대치가 너무 떨어져 있고 홈런 아니면 지금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흐름에 와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투수들도 불안하고 방망이도 불안하고 이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아리아라가 이닝히팅 좀 기대치가 있고 오스나가 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불펜 사이드에 갔을 때는 저는 오릭스보다는 소뱅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릭스가 최근에 불펜 불안감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필승조에서 좀 불안한 선수들도 있고 마차도도 최근에 나올 때마다 뭐 연신 좀 두드려 맞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소뱅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소뱅 승마 6.5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보 멘트는 여러분들 따로 할까요? 예, 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일단 NC 경기는 취소가 확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 경기도 아마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못할 것 같기는 해. 거의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해가지고 일단 뭐 녹화는 여기서 자르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뭐 토크 정도 해보는 식으로 할게요.